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미국 증시가 본격적인 엄청난 상방 시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참 재미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CPI 지수라든지 PPI 지수가 모두 다 발표가 되었죠. 자, 보면 알겠지만 이제 CPI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현재 PPI 지수 같은 경우도 이미 예상치를 상회해 버리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실상 우리가 늘 지금까지 경험했다시피 CPI 지수도 그렇고 PPI 지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치를 상회한다라든지 너무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불안감이 또 생기게 되면서 증시가 원래 하방으로 압력을 키워줘야 정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분명히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면은 어떻다? 자, 뉴욕 증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마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재밌는 상황이지 않았나. 특히나 이제 S&P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등등 이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서 다양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나와주는 걸 또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CPI 지수와 P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증시에 이제 굉장히 불안정 요소가 됐는데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이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자, 그거는 이제 일단 뭐 어제장의 퍼포먼스를 보면 우리가 대충 예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제장의 퍼포먼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두드러지는 게 딱 이제 보여요. 뭐가 보여지느냐? 분명히 이번 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경기 방어주 이제 디펜시브로 해서 방어주 위주로 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어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를 본다라고 하면 소비주가 이제 가장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PPI 지수와 이제 CPI 지수가 굉장히 이렇게 높게 나왔음에도 오히려 이 경기 방어 주간이 소비주의 이런 매수 심리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 경기가 앞으로 미국의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또 이제 예상을 해본다는 건데, 자, 분명히 PPI 지수와 CPI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왔음에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파월의 입장이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굳건하다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굳건하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CPI 지수와 PPI 지수가 높게 나와버리면서 뭐한다? 지금 확실히 미국 시장의 경기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 확실히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 CPI 지수와 PPI 지수가 높게 나오는 거는 오히려 뭘 야기할 수 있다? 오히려 추가적인 경기 둔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평상시 보통적으로 봤을 때는 CPI 지수와 PPI 지수의 상승은 금리 인상으로서의 이런 지표가 될 확률이 높겠지만 이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파월의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불확실한 이 안정적으로 확실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뭐한다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둔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로 작용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경기 방어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던 지난 한 주와 달리 오히려 이런 PPI 지수까지 발표가 나오자마자 뭐한다? 경기 소비주로서의 이런 매수 심리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다? 지금 당장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뭘 이야기하느냐? 연준 기준으로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CPI 지수, PPI 지수도 지금 이제 연준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경기가 뭐 안정적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금리 인하까지 압박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보통에 뭐한다? 이 증시의 강한 상승, 탄력으로 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사실상의 금리 인하와 함께 굉장히 크게 올라갈 확률이 커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왜 우리나라 증시는 금리 인하와 함께 올라가지 못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트럼프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관세죠, 관세.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연준한테 이야기할 때는 좋은 의미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관세 맞춰서 네가 쿵짝해서 금리를 인하해야지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장에서 봤을 땐 뭐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다? 상호 관세로서 세계의 무역 전쟁 선전포고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협상 여지는 남겨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뭐 협상 여지는 남겨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본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이런 사실 어제 이 뉴욕 증시의 상승 중에 또 하나가 이 협상 여지를 남겨놨다는 것 자체. 지금 당장 관세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협상 여지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도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올라갔던 것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다? 이런 이 상호 관세라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말 그대로 너희가 관세를 깎아주면 우리도 깎고 너희가 올리면 우리도 올리고 서로 상호에 동등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나라들은 상관없는데 지금 트럼프가 누구를 저격하느냐? 이제 한국 같은 동맹국도 우리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서 한국에도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가 사실 뭐가 생기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이제 앞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서로가 좋게 풀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협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다? 우리나라 국가 정상이 지금 없어요. 지금 권한대행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전문가도 미국의 전문가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나라는 관세를 해결할 국가 정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에 뭐 하는 상황이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까라면 까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까라면 까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호 관세라는 건 뭐다? 서로가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게 너희가 까주면 우리도 까주고 그러니까 이 협상이라는 건 트럼프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거 까줘 우리도 깔게 뭐 이렇게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이 첫 번째는 뭐다? 우리는 이걸 같이 상호 협상할 일단 국가 정상이 없는 상태고요. 자, 두 번째는 뭐다?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가 애초에 협상할 거리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한미 FTA입니다. FTA를 체결하면서 2012년도 3월 15일에 발효가 되었고요. 사실상 FTA 체결과 함께 전체 품목의 약 80%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2013년부터 2021년도까지 또 지금 뭐 농축산물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5년에서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식이 적용이 됐고요. 2021년도 이후에는 사실상 이 10년 이후에는요 대부분의 품목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가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너희가 까주면 우리도 까줄게. 까줄 게 없는 입장이에요. 깔 게 없는데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그냥 트럼프가 그냥 우리 관세 부과할 거야. 이거 통보랑 사실은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원하는 게 가장 큰 게 뭐다? 바로 이제 반도체와 차량과 배터리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에 지금 뭐 철강에 이어서 자동차, 반도체 관세 예고 뭐 이렇게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어쨌든 뭐 정말 협상에 조금이라도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면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탄핵을 한 해 만에 하는 이 입장에서 이게 결과가 당장에 오늘 내일 나올 부분도 아니고 오늘 내일 나와가지고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4월 1일 안에 4월 1일 안에 이거는 만약에 정말 갑작스럽게 탄핵이 기각이 이거는 탄핵이 아니야 해가지고 4월 1일 만에 끝나면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탄핵해야 돼 이거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조기 대선 해야 되죠. 조기 대선까지 한다고 하면은 4월까지 사실상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까지 한국이 직격탄을 먹는다라는 거는 오히려 미국 증시한테는 호재일 수 있어요. 오히려 미국 경기를 살리기 위한 관세 전쟁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엄청나게 빠질 확률도 높겠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관세 전쟁에 있어서 테슬라가 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하고 있다. 이미 철강 관련해서는 합금 기술 관련해서 이미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아니면 다른 모델 같은 경우도 스틸 다이내믹스의 합금을 사용하고 있어서 점차 미국 내 기업인 스틸 다이내믹스의 이런 이 다이내믹스에서 오히려 자급자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세에 대한 타격이 철강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뭐 하게 되느냐?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 한다? 테슬라에게 유리한 이유가 뭔가를 본다고 하면 당연히 관세 전쟁에 따른 뭐가 된다? 한국과 중국과 유럽산 자동차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뭐가 따라오겠어요?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가 되겠죠. 테슬라의 가격이 굉장히 싸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대부분 미국 내 공장에 생산되기 때문에 관세 영향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관세에 대한 이런 타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요. 역시나 한국, 중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업체에 대한 타격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관세 전쟁이 어찌 보면은 테슬라 밀어주기다라고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테슬라에게는 엄청난 호재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악재겠죠.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면 할수록 이 당연히 시가총액 미국 증시의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군이 엄청난 상위군이기 때문에 뭐 시총이 지금 5위 안에 들었던가요? 정확히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테슬라 이런 주가 상승이 미국 증시를 견인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증시는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세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나라의 직격탄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과거 미국 증시의 상승으로서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에 따른 커플링 효과가 아닌 우리나라 증시는 엄청난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관세에 대한 이 영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